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1000만원으로 월 69만원 배당을 만드는 초고배당주 자동매매 비법. 오늘은요, 아주 흥미로운 또 주제로 찾아왔습니다. 바로 제가 채널에서 추구하는 은퇴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요. 은퇴 후에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될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건데, 간단히 말해서 은퇴하고 살만한 집, 특히 전국에 있는 오션뷰 주상복합, 생각만 해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기를 한번 소개를 시켜 드릴 테니까 시작하기 전에 언제나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후원해주시는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언제나 분배금 받는 12종목 제가 공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1000만원 매수 후에는 입금 없이 배당금만 가지고 자동 투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초고배당주 8종목, 초고배당주를 방어하는 성장주 레버리지죠. 4종목을 이렇게 모아가고 있고요. 여기 주의사항 늘 적어놨으니까 주의사항 체크하시면서 중요한 것보다 종목은 예시일 뿐이다. 종목 권유는 절대 아니니까 중요한 건 자동 모으기로 이렇게 3,000원씩, 그 다음에 비트만 만원씩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신 다음에 꾸준히 쭉 자동 모으기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초고배당주 단점들 늘 정리해 드리니까 요것도 꼭 체크하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세팅 장기 투자 하셨다는 이런 댓글들 있습니다. 아주 각자의 방식으로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니까는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내가 좀 연구를 하고 구성을 하신 다음에 세팅을 하시고서 중요한 것보다 꾸준한 장기 주식 자동 모으기로 오시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은퇴가 늦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제가 앞에서도 수없이 강요를 해드리지만은 우리의 재산이, 그쵸? 나의 재산이 모두 다 부동산이 몰빵이 되어 있어서 그럽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부동산에 돈을 전부 넣다 보니까 점점 은퇴가 뭡니까? 아이들 키울 현금도 많이 흐르지 않고 대출금 갚고 뭐 하다 보니까, 그리고 뭐 금리까지 오르면은 대출 이자까지 막 올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에다가 몰빵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빠른 은퇴는 꿈도 못 꾸게 되는데, 빠른 은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매도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부동산을 매도를 한 다음에, 그쵸? 거기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서 배당주를 세팅을 하면 제가 월배당 수준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돈이 있어서, 돈을 벌어서, 솔직히 돈 언제 벌어가지고 배당주 삽니까? 그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욕심을 좀만 버리시면은 얼마든지 배당주 세팅을 통해서 내가 살 수 있을 거다. 제가 추구하는 방식이 이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젊을 때 좀 진행을 하셔가지고 은퇴도 빨리 하고 여행도 다니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루라도 젊을 때, 나이 70 먹고 80 먹어서 은퇴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조금이라도 젊을 때 은퇴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오늘 주제 바로 이겁니다. 부동산을 그럼 팔았어. 내가 팔고 배당주를 세팅을 하면은 그럼 어디서 사는지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중요한 거는요, 내가 꼭 어디 한 군데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좀 은퇴를 하고 나서는 좀 지방의 여러 곳을 좀 순환해가지고 거주를 하면 좋잖아요. 평소에 좀 살고 싶었던 곳에서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고, 아니면은 내가 좀 여기저기 좀 다니면서 뭐 해안가라든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뭐 오션뷰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제주도도 있고 참 장소는 많은데, 그래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또 걱정을 하시는 게 거기 불편해서 못 삽니다. 뭐 병원이 없습니다. 마트가 없습니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말하는 이 순환 거주라는 건요, 평생 지방에 내려가가지고 시골에 가서 사셔라, 무슨 뭐 농사를 지셔라, 이게 아니라 그냥 잠깐, 그쵸? 길게는 1년 단위, 뭐 2년 단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짧게는 6개월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베이스 캠프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짐 같은 거는 여기다가 보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전국을 돌아다니시면서 그렇게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팁을 드리면은, 이 베이스 캠프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읍면 단위에다가 여기에다가 주민등록을 좀 해놓으면은 건보료가 무려 22%가 할인된다고 해요. 이거는 좀 자세하게도 알아보셔야 되는데, 무조건 할인을 해주는 게 아니라 사업소득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고 있으면은 지원을 안 해주지만은, 배당금은 사업소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배당금만 있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할인도 해주니까 베이스 캠프를 기왕이면 읍면에다가 하면 좋겠죠. 가장 기본적으로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 곳은 바로 KTX 노선이 깔린 곳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 서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부산까지 KTX가 이렇게 깔려 있잖아요. 그리고 이쯤에는 목포가 있고 여수가 있고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자, 강릉까지 이런 식으로 KTX가 뚫려 있는데 중간에는 천안 아산 또 이렇게 있고 뭐 오송도 있을 수 있고 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좀 KTX가 좀 깔린 곳에다가 좀 거주를 하시면은 상당히 좋은 게 일단 기차를 타고 그쵸? KTX를 타고 어디든 급하게 내가 이동하기가 편합니다. 내가 원래 서울 살던 사람이면은 부산에 살더라도 KTX 타고서 금방 또 급할 때 이게 2시간 정도면 올라갈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좀 KTX가 깔린 노선, 특히 역 주변 이런 거를 좀 잘 찾아보시면은 첫 번째로 좀 말씀드렸던 뭐 서울 접근성 너무 좋고 서울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는 뭐 일도 계속 할 수 있잖아요. 파이어라고 해서 무조건 노는 게 파이어가 아니다. 어느 정도 내가 일을 하면서 용돈벌이 정도의 돈을 벌면서 부족한 배당금을 이렇게 좀 메꾸면은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파이어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역 주변에는 프라가 기본적으로 다 깔려 있습니다. 뭐 부산역도 말할 것도 없고 천안 아산역 같은 경우도 여기 가면은 뭐 이마트 트레이더스에다가 뭐 갤러리아 백화점까지 다 깔려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인프라 같은 거를 활용하기가 좋기 때문에 역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역 주변이 또 개발이 되다 보니까는 이런데 뭐 신축급 주거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뭐 브랜드 주상복합이라든가 뭐 힐스테이트 같은 거 이런 것도 있고 오피스텔 같은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KTX 노선역을 잘 생각을 하신 다음에 이거를 좀 순환에 가서 살면 좋잖아요. 처음에는 내가 천안 아산에 가서 일단 스타트를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좀 괜찮네 살만하네 하면은 뭐 부산역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목포 그 다음에 뭐 여수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강릉 이런 식으로 순환을 하면서 살면은 상당히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여기서 여러분 좀 팁을 드리면요. 집을 구하실 때 일단 베이스 캠프 같은 데다가 가전제품 같은 걸 다 여기다 넣어놔야 되잖아요. 아니면 뭐 당근 같은 데다 파셔도 되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이사를 할 때마다 가전제품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럴 때는 여러분 오피스텔을 찾으시면 됩니다. 오피스텔 위주로. 왜냐하면 오피스텔에는 기본적으로 가전 같은 게 풀옵션으로 들어가 있어요. 뭐 세탁기라든가 아니면 뭐 인덕션이라든가 그쵸. 그 다음에 뭐 에어컨 다 기본으로 들어있고 그 다음에 주상복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없긴 하지만 그래도 에어컨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월세살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세팅을 해놓은 집들이 있어요. 주인들이 여기 가전제품을 좀 깔아놓으면은 월세를 더 많이 받거나 더 빨리 방이 나가게 되니까 그런 식으로 세팅을 해놓은 집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찾아서 들어가시면은 가전제품 같은 것도 충분히 해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거나 KTX를 중심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왔다 갔다 하면서 불편함 없이 사실 수 있으니까는 이렇게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일단 첫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말씀드린 오션뷰 주상복합입니다. 오션뷰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바닷가에 있는 주상복합이잖아요. 이런데 은퇴하고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또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 바닷가에 그런 거 안 좋습니다. 뭐 소금 바람이 붑니다. 뭐 비만 오면은 폭풍이 몰려옵니다. 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평생 사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여행을 한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가서 사는 거니까 살아보고 안 맞으면은 나오시면 되는 거잖아요. 뭐 복비만 물어주면요. 내가 뭐 3개월이 됐든 4개월이 됐든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거를 꼭 계약을 했다고 해가지고 2년 내내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동해 바다에서 살아보다가 마음에 안 들면은 서해 바다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뭐 남쪽에 남해 바다 해운대 같은 데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여러분 돈이 없어서 그렇지 해운대 LCT라든가 아니면은 뭐 광안리에 뭐 아이파크 같은 거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국 유명한 곳에 다소 요즘 분위기가 은퇴 분위기가 많이 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좀 속초 같은 데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좀 유명한 브랜드에서 뭐 힐스테이트라든가 자이 이런 데서 주상복합을 많이 짓고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제가 가격 조사를 좀 해보니까 이런 살만한 주상복합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습니다. 월세가 무려 100만원에서 150만원 사이면은 다 충분히 다 거주를 할 수 있더라고요. 여기 이 100만원, 150만원이라고 해가지고 절대 방이 작은 것도 아니고요. 이거 사실 여러분 강남역에 가면은 프로지오라고 시티라고 있어요. 프로지오에서 만든 이제 오피스텔 브랜드인데 거기는 여러분 거기 깜짝 놀랐는데 원룸이 1110입니다. 야, 이게 말이나 됩니까? 물론 일자리가 많아서 여기가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비싼 건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나라 주거비가 너무 비싸요. 이거 1000에
110만 원 내면서 월급 사회초년생들이 예를 들어 250 받는다고 하면 야,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절반을 떼줘야 돼요. 근데 조금 지방만 내려가도 보증금은 5천 이하로 세팅 가능하고요. 심지어 여기 방이요, 방 3개에 욕실이 2개나 됩니다. 와, 엄청나지 않습니까? 집집마다 테라스 다 있고요. 이 바다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포베이 구조로 또 이걸 만들어 놓고, 야, 이게 상당히 차이가 너무나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관리비는 별도겠죠. 한 15만 원에서 25만 원. 뭐 2인 가족 쓰신다고 하면은 관리비는 충분히 뭐 20만 원 선에서 될 것 같고, 최신 건물이기 때문에 편의시설 같은 거 다 있고, 안에 뭐 요즘 커뮤니티 같은 것도 엄청 잘 돼 있잖아요. 뭐 헬스클럽이라든가 뭐 GX룸에다가 뭐 골프 치는 것까지 다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데 들어가서 사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런 거를 구해 놓으면은 또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아, 우리는 식구가 둘인데 이렇게 큰 집이 뭐가 필요합니까? 물론 뭐 집이 이거만 있는 거 아닙니다. 여기 주변에도 집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좀 방 많은 거 이렇게 있어서 방 3개짜리 얻은 다음에 뭐 친구들 놀러 오게 할 수도 있고요. 그쵸? 부모님 놀러 오시게 할 수도 있고, 주말마다 이런 게 얼마나 좋습니까? 집을 쉐어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좀 지방 가셔서는 조금, 내가 배당금으로 월세 내는 거잖아요. 내가 벌어서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좀 남은 생활은 여유롭게 좀 세팅을 하셔가지고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개인 의견입니다. 무조건 다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후보 지역 첫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주상복합으로. 자, 속초를 이제 예를 들어 드리는데, 속초가 여러분 요즘 최근에 되게 많이 뜨고 있잖아요. 여기 속초 해수욕장 있는 쪽에도 이렇게 뭐라 그러지? 속초 아이? 그쵸?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런던 아이 이렇게 따라한 건데, 자, 이렇게 해서 뭐 대관람차도 있고 상당히 점점점 발전을 하고 있고, 중앙시장, 여기가 이제 아마 중앙시장 라인인 것 같은데 중앙시장 쪽에도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이쪽 라인 앞에 속초항이 있어가지고 여객터미널이라든가 아니면 크루즈까지, 심지어 여기 크루즈도 다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배를 타고서 뭐 러시아라든가 이렇게 뱃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행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디오션 자이라든가 이게 바로 오션뷰 주상복합입니다. 그 다음에 힐스테이트 속초 센트럴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가 좋은 점이 속초 시외버스 터미널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꼭 내가 차가 없더라도 충분히 서울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골프 치는 데까지 있습니다. 영랑호 CC라고 해가지고 이런 거 있고, 뭐 말씀드린 대로 국제여객 터미널 여기 있죠. 그 다음에 크루즈까지 탈 수 있고, 크루즈는 앞으로 점점 늘어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크루즈 사업은 점점 발전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이마트 속초점도 있고, 그리고 또 병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쪽에 속초의료원도 이쪽 위쪽에 있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속초중앙시장까지 해가지고, 저는 사실 동해 쪽에서는 물론 강릉도 있긴 하지만 강릉에는 KTX가 있어서 거기가 좀 유리하긴 하지만은 접근성은, 거기는 좀 집이 이런 식으로 오션뷰 집을 구하기가 생각보다는 괜찮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속초까지 오시면은 이런 식으로 집을 구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한번 봐보죠. 집이 어떤지. 이 집이요, 보시면은 2023년도에 와, 준공을 했습니다. 정말 새 집인데 지금 사진으로 봐도 엄청 새 집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새 건데 여기는 아직 옛날 분위기 날 정도로, 그쵸?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데 여기가 심지어 3천에 150만 원밖에 안 해요. 야,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자이입니다. 자이. 심지어 브랜드인데 3천에 150에 관리비 25만 원이래요. 43층이면은 뷰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광교 호수공원에 있는 SK뷰에 있는 41층에 있는 스타벅스를 갔다 왔는데 거기 41층만 해도 뷰가 엄청나게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높은 데서 살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여기는 임시거주지입니다. 제가 여기 가서 평생 사셔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어르신들도 이런 데서 잠깐 살면 얼마나 좋아할까요? 뭐 젊은 친구들,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데서 사는 거는 로망인데, 어쨌거나 이런 데는 모든 사람의 로망이니까 한번 고민을 해보셔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 후보지는 부산 해운대입니다. 야, 해운대는 말해 뭐합니까? 여기는 집을 만약에 얻으신다면은 이쪽 해운대 메인, 그쵸? 해운대역 있는
해운대 해수욕장이 있는 메인 쪽에는 집이 좀 비싸요. 아무래도 호텔이라든가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 있어가지고 좀 가격이 비싼 편이니까 조금 한 정거장만 떨어지면, 그쵸? 동백역이라든가 중동역 주변에 집이 엄청나게 가격이 뚝뚝뚝 떨어집니다. 물론 여기는 큰 집이 있지도 않고 주차 같은 것도 좀 불편한데, 그래서 여기는 추천해드리진 않는데, 한 정거장 전만 가도 자 대우마리나 1차 아파트 이런데 가시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3천에 150 아래로 얼마든지 여기 3룸에다가, 여긴 좀 연식이 좀 오래되긴 했는데 다 얻을 수 있고요. 물론 두산 해운대 제니스 스퀘어 같은 거 얻으실 수 있는 분들은 이런 데 얻으시면 되고요. 여기는 한 250에서 350 이상 될 것 같은데, 그쵸, 월세가. 하지만 이런 데는 좀 부담스럽고, 아니면은 중동역은 이제 해운대 일반 이제 원주민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분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지역이어가지고 이쪽에 약간 신도시처럼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마트라든가 편의시설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쪽이 또 저렴하고, 그 다음에 나는 조금 더 전망이 좋은 데서 좀 살고 싶다, 조용한데, 그러시는 분들은 달맞이고개, 여기도 유명하잖아요. 이런 데다가 집을 얻으신 다음에 그렇게 사시면 되는데, 지도를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여기가 말씀드린 해운대고, 편의시설 같은 거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해운대는요, 여기는 연중 무휴입니다. 여름에는 여름대로 사람들은 엄청나게 모이고, 겨울에는 또 겨울바다 보겠다고 사람들 엄청 많이 오기 때문에 여기 살면은 심심할 틈이 없어요. 그쵸? 나는 좀 조용한 그런 시골 같은 데는 심심하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여기 오시는 거 추천을 해드리고요. 자, 말씀드린 대우 마리나 1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 월세가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2천에 130밖에 안 하네요. 자, 이런 식으로 상당히 저렴하다는 거 알 수 있고, 그리고 말씀드린 뭐 오피스텔을 좀 내가 찾으신다 하시면은 이런 역 주변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또 오피스텔 또 많습니다. 이런데 해운대 라센트 스위첸 같은 거 이런 것도 보시면요, 야, 집 얼마나 좋습니까? 그쵸? 이렇게 큰 집을 자 올라가가지고 뷰 좋은 거 찾아가지고 자 얻으시면 되는데, 이런 것도 보면은 자 3천에 145, 이런 건 조금 비싼 집이네요. 그쵸? 이런 식으로 다양한 가격대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160짜리 집은 얼마나 좋길래 160인가? 자, 이렇게 방 3개에다가 거실까지. 해운대가 제가 알아본 것 중에는 제일 비싸긴 하더라고요. 하지만은 어쨌거나 서울에 비하면은 정말 저렴하다는 거. 그리고 딱 이런 식으로 이제 네이버 부동산을 확인해 보시면요, 이쪽 라인이 집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월세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야, 이거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월세가 이제 가격대별로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 LCT 더샵 같은 경우에는 월세가 650만 원이나 하네. 야, 120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는 여러분들도 네이버 부동산 참고하셔가지고, 야, 두산 이브더 제니스는 350만 원이나 하네. 아이파크는 240만 원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다음에 달맞이 고개 쪽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올라가 보면은 이렇게 해운대 레이미아는 200, 그 다음에 이쪽에도 많이 사시는데 힐스테이트 위브 아파트, 여기는 언덕이어가지고 뷰 엄청 좋습니다. 여기도 180 정도로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는, 아니면 광안리 쪽으로 이렇게 가셔도 되고요. 여기도 엄청나게 많죠. 그렇기 때문에 부산은요, 사실 돈이 없어서 그렇지 누구나 살고 싶은 건 아니겠습니까? 해운대는 할 것도 많고 볼거리도 많으니까, 해운대도 내가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된다 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1년살이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나는 좀 서울 지역을 벗어나면 안 된다.